그래서 이 손해 쪽은 손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손해는 지난번에 이 설명을 했듯이 들어오는 쪽하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 조금 설명을 지난번에 이 헷갈린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림에 하나를 넣었는데 프린트물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왜 또 없지? 기껏 찾았는데 여기 있네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질문했죠. 옆에서 바라봤을 때 하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의 안테리어 롭과 포스테리어 롭에 좀 힘겨움이 있다. 그래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프라이머리 피셔입니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프라이머리 피셔고 그것을 돌렸을 때는 저게 프라이머리 피셔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손해를 이렇게 봤을 때 손해가 우리가 이 손해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손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죠? 네. 손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손해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이 프라이머리 피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피셔가 있고 요것이 뗐을 때도 여기가 프라이머리 피셔가 있고 이쪽 부위에도 프라이머리 피셔가 딱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돌렸을 때 요렇게 프라이머리 피셔가 요렇게 이쪽 부위가 뭐가 된다? 안테리어 롭이 되고 이쪽 부위가 포스테리어 롭.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요렇게 보는 거죠. 프라이머리 피셔 요렇게 보니까 여기가 뭐고 안테리어고 여기가 포스테리어고 돌렸을 때 이렇게 돌리니까 이쪽 부위가 안테리어 롭이고 여기가 포스테리어 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롭과 포스테리어 롭을 다시 한번 더 해보면 대뇌근질이 이렇게 있다. 이거 복습입니다. 대뇌근질이 있고 브레인스템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손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대뇌에서 내려와서 폰티네 유클레우스죠. 폰티네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손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손해로 들어와서 포스테리어 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요거는 무슨 다리를 지난다? 미들 세레벨라 피든클을 지나고 있죠. 그다음 척수에서 들어오는 정보다 그러면 척수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안테리어 세레벨라 피든클을 타고 들어와서 안테리어 롭으로 여기가 안테리어 롭이다. 안테리어 롭이다. 이게 포스테리어다. 포스테리어 롭이다 하고 했을 때 여기에서 척수에서 들어오는 정보고 이쪽이 대뇌에서 들어오는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거고 근데 요거 대뇌에서 들어오는 게 인풋이 될 때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더라? 세 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존재하더라. 척수에서 들어오는 것도 몇 가지가 존재하더라? 세 가지가 존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 대뇌에서 들어오는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 대뇌에서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이렇게 연결이 또한 됩니다. 레티큘라 포메이션입니다. 이 레티큘라 포메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폰스에도 있고 그렇죠? 폰스에도 있고 메둘라에도 위치합니다. 메둘라에도 위치하더라. 그래서 폰스에서 있는 것은 들어올 때 미들 세레벨라 피든클 타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메둘라에 있는 것은 인페리어 세레벨라 피든클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폰티네 유클레우스하고 들어오는 이쪽은 무슨 정보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움직임의 모터의 플랜, 계획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임을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이제 손해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들어오는 이 정보는 센소리 모터의 영역이죠.
센소리 모터입니다. 모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거 좀 자의적으로 제가 근육의 뭐다? 긴장도 그렇죠. 임상에서는 이 머슬의 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을 할 때 어떠한 근육의 긴장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한 하나가 더 뭐가 들어오더라? 여기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메둘라 쪽에 있는 인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요게 또 인페리어 세레벨라 피덩크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는 무슨 정보가 들어온다? 오차의 확률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오차의 확률의 정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하지 말까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지 성취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인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 요 인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가 메둘라 쪽에 있기 때문에 뇌내에서는 메둘라 쪽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의 좀 더 큰 핵을 거치고 싶어요. 너무 작은 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나를 더 거쳐서 내려온다? 레드 유클레우스를 하나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연결됩니다. 이렇게 요것만 따로 떼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레드 유클레우스에서 인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 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요 정보는 내가 그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손해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자 하면 그것이 됩니다 혹은 안 됩니다 라는 정보를 대뇌에서 다시 받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움직임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이게 치아 얘기입니다.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다시 대뇌로 연결되는 이러한 경로를 인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는 하나의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의 모양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실제로 하지 않고서도 내가 그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이러한 연결고리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병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이앵글 자체가 무너지는 병도 있는데 제가 저널을 찾아보니까 회복력은 좀 좋더라라는 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의 경로를 좀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제 척수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봐라. 척수에서 들어오는 세 가지 경로는 어떻게 되더라? 앞척수 손해로, 그렇죠? 앞척수 손해로, 뒤척수 손해로, 그리고 쇄기 손해로 이렇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앞척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뒤척수 손해로가 들어와서 인페리어 세레벨라 피덩크를 타고 안테리어 롭으로 가는 뒤척수 손해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들어오는 동시에 교차를 해서 올라가서 슈페리어 세레벨라 피덩크를 타고 다시 교차해서 들어오는 게 또한 존재하더라. 그게 뭐다? 앞척수 손해로입니다. 앞척수 손해로.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어떤 걸 고유감각을 주더라? 하지의 고유감각의 정보를 손해로 전해주는 것이다. 하지의 고유감각의 정보를 앞내로 안테리어 롭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한
이 이야기는, 이 슬라이드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대내에서 손해로부터의 연결을 받고, 또한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대뇌의 움직임, 오차의 수정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받을 때 어떠한 대뇌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손해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느냐의 문제에 보면 브로드만 6번 영역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해는 브로드만 6번 영역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거는 추론이 가능한 거였어요. 어떠한 추론이 가능했냐면 우리가 피라미달 트랙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브로드만 몇 번 영역에서 많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4번 영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제어하는 그쪽 영역은 몇 번이었어요? 6번 영역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트랙의 퍼센테이지를 따라 보면은 4번 영역은 4%, 나머지 96%는 6번 영역에 내려온다 그랬죠. 그 96%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트라 피라미달 트랙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대부분 내려오는 그러한 명령, 움직임의 계획은 손해하고 연결될 때 브로드만 6번 쪽에 움직임의 명령, 움직임의 계획과 손해하고 연결되고, 또한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움직임의 계획을 하는 게 브로드만 6번 영역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브로드만 6번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브로드만 6번이 무슨 일을 하냐 보면 그 안에 프리모터 콜텍스도 있고, 또한 그 안쪽에 바깥쪽에를 프리모터 콜텍스라고 하고, 브로드만 4번 영역을 프라이마리 모터 콜텍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 4번을 M1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을 M2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쪽에서 바깥쪽에서는 프리모터 에어리어고, 요 바로 안쪽은 SMA라고 해서 스프리멘토리 모터 에어리어다. 이 영역인 안쪽에. 그러면 여러분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프리모터 에어리어는 뇌혈관 누가 지배한다?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가 지배하고, 스프리멘토리 모터 에어리어는 ACA. 그러니까 이 정도 굉장히 잘 아는 겁니다.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프리모터 콜텍스는 움직임에 뭐가 들어오더라? 플랜, 움직임의 계획과 연결이 되고요. 그 연결이 지금 됐지? 폰티네 유클레우스 움직임의 계획이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SMA에서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정교한,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과 양손의 움직임입니다. 복잡하고 정교하고 양손의 움직임을 하는 게 SMA의 역할입니다. SMA의 역할이 양쪽 손의 움직임을 하는 게 이 SMA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덴테이트 유클레우스 쪽이 손상당해서 브로드만 6번하고 연결되는 이 고리가 손상을 당했다 하면 딱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겠어요? 양손의 움직임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프리모토 콜텍스하고 스프리멘토리 모토 콜텍스에서 움직임 명령이 체계를 가지는데, 덴테이트 유클레우스 이가하고도 연결되는데, 이쪽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과 바이라테랄한 움직임, 양손의 양쪽의 움직임의 코디네이션 자체가 무너지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덴테이트 유클레우스 손상, 라테랄 세레벨룸 손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아까 거리 이상이라고도 이야기했죠. 거리 이상과 양손의 움직임이 잘 되지 않더라 라고 증상을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파스티지아 유클레우스, 여기에 보니까 파스티지아 유클레우스, 여기에 파스티지아 유클레우스,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 덴테이트 유클레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스티지알 유클레우스가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파스티지알 유클레우스가 손상되니까 뭐 했다? 시팅이나
스탠딩이나 워킹이 되지 않더라. 그거를 트렁칼 아탁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렁칼. 로우 이스트리미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트렁칼이라고만 이야기할까요? 하면 트렁크하고 로우 이스트리미티를 같이 봅니다. 트렁칼 아탁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파스티지알 뉴클레우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원인이 왜요? 라고 묻는다면 레티큘러 포메이션의 문제가 되겠죠. 레티큘러 포메이션의 문제로 인해서 로우 이스트리미티와 트렁크의 머슬 톤에 하이퍼톤을 가지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가 손상되니까 이 림의 아탁시아는 무슨? 어퍼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퍼림의 아탁시아가 생기더라.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를 리칭할 때 이러한 인텐션 트레모아, 암의 인텐션 트레모아가 생기더라. 왜 그래요? 하면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가 누구하고 연결되니까 레드 유클레우스와 연결되는데 이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덴테이트 유클레우스의 문제가 되었다.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다 하면 그것이 브로드만 6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럴 때 복잡하고 정교하고 양손 사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정교하니까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하이퍼메트리아, 거리가 지나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이 있을 때 겨냥 이상, 거리가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멀티 조인트의 코디네이션 자체가 어렵다. 이거 전체적으로 손에 있어서는 멀티 조인트의 코디네이션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덴테이트라든지 인터포지드, 덴테이트와 인터포지드를 같이 묶은 이유는 뭐겠어요? 대부분 무엇에 관여가 있으니까? 상지와 관련이 있죠. 상지와 관련이 있어요. 덴테이트하고 인터포지드는 상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보게 되면 이쪽은 어떠한 것을 하냐 하니까 바이셉스의 움직임을 할 때 벨로시티라, 바이셉스와 트라이셉스의 인터액션, 그렇죠? 코디네이션을 하는 쪽에 인터포지드하고 덴테이트가 서로 협응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니까 리액션 타임의 딜레이, 반응 속도에 늦음이 생기니까 떨림이 나타나겠죠. 바이셉스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트라이셉스가 같이 수축하면 떨리겠죠. 반응 속도가 겹쳐버리면. 그렇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하이퍼메트리아, 겨냥의 이상, 목표물이 지점이 있으면 그것을 겨냥을 해야지 되는데 그 거리의 이상이 생기는 걸 보이는 이러한 트레모아가 생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한 손해 손상 환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손해 손상 환자는 레프트와 라이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인다 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걸을 때 턴을 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스무스하게 턴을 할 수 있죠. 이 스무스하게 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적절한 코디네이션이 된다는 이야기죠. 스무스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근육이 조화롭게 협응을 잘한다는 이야기인데, 한쪽 근육이 너무 과활성된다거나 한쪽 근육이 너무 억제가 돼버리면 스무스하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나온다는 그 표현입니다. 레프트와 라이트 중에 어느 것이 더 스무스합니까? 레프트죠. 그러면 이 환자는 손해는 어디 쪽 손상입니까? 라이트 손해, 오른쪽 손해 손상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라이트 사이드의 세레벨라 데미지.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착착 끊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논문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러면 손해 손상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어요? 손해 손상의 환자가 왔다.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방향의 전환이
방향에 전환할 때 코디네이션이 더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일직선으로 갈 때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 더 많은 근육의 코디네이션이 작용해야 되죠.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할 때 방향 전환할 때 급작스럽게 해야 돼요. 조금 둥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둥그렇게 스무스하게 유도를 자꾸 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손해 손상 환자를 자 그러세요. 자 저기서 도세요 할 때 도는 방향에 거기서 바로 돌게 하지 말고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둥그렇게 걷게끔 치료를 응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죠. 지금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손해 손상 환자는 인터액션에 차이가 있더라. 인터랙션에 서로의 딜레이, 그러니까 수축력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방향의 전환을 할 때 이게 어렵더라. 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증상을 보이더라. 세 번째는 또한 이러한 치료를 할 때 손해 환자를 보니까, 손해 환자를 치료할 때 보니까 손해 환자는 뇌의 활성도를, 이게 손해죠. 손해의 활성도를 보니까 손해의 활성도에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지게끔 이렇게 해서 촉각을 전해주니까 펑셔널 MRI. 펑셔널 MRI는 무슨 거냐면 통속에 들어가서 브레인을 찍으면은 움직이면은 어떤 뇌의 어떠한 부분의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MRI 사진을 통속에 들어가면 전체 통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 MRI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펑셔널 MRI는 뇌만 이렇게 들어가고 손이나 다리를 움직이면 돼요. 그 원리는 펑셔널 그냥 MRI는 전체적으로 사진을 팍 찍는 건데, 펑셔널 MRI는 내 혈류량을 색깔로 표현해줘요. 활성화되면 내 혈류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증가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증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펑셔널 MRI를 찍으면 내가 다리를 움직이면 다리를 담당하는 부위가 막 혈류량이 증가돼서 색깔이 변하겠죠. 네. 그런 걸 해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무브먼트를 주지 않고 그냥 촉각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혈액의 양을 보이고 있어요. 활성도. 손해가 활성화된다. 근데 이 상태에서 무슨 큐를 줬다? 디스크리미네이션.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분,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구분이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구분해봐라 라고 큐를 주니까 손해가 어떻게 됐다? 더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손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션, 거칩니까? 혹은 부드럽습니까? 혹은 딱딱합니까? 혹은 이 물체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이렇게 주는 것이 뇌의 손해의 활성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움직임을 줬어요. 움직임에 뭘 골라라 라고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해의 활성도는 요 정도 배웠는데, 또 만지면서 뭘 했다? 이게 무엇인지 구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물체가 뭘까요? 라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주니까 더 손해가 활성화가 더 많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Q를 손해손상 환자에게 Q를 줄 때 구분의 Q를 줘봐라 라는 이야기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어떠한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런 큐를 주고, 지금 다리를 니 조인트를 굽히는 겁니까? 요런 것들을 자꾸 대답을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이건 뇌졸중 환자도 그렇고 손해 손상 환자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손해 겉질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프리킨제 셀을 통해서 아웃풋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그럼 손의 겉질에서 세레벨라 콜텍스죠.
손해 거칠에서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 손해 거칠은 몇 가지 층으로 나와 있냐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더라. 이 3층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겠죠. 바깥쪽에. 그래서 그라뉼라셀 한글로는 과립층, 그 다음에 프루킨제 레이어, 그 다음 조롱박, 그렇지, 조롱박층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레큘라, 분자층이죠. 분자층이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풋이 되는 파이버는 총 몇 개가 있더라? 2개의 파이버로 나누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시 파이버가 있고 그리고 클라이밍 파이버의 2가지 파이버로 인풋이 되더라. 인풋이 될 때 클라이밍 파이버로 인풋이 되는 파이버가 있고 모시 파이버로 인풋이 되는 파이버가 존재하더라. 이 파이버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뇌 거칠이 이렇게 있고 소뇌가 이렇게 있을 때 대뇌 거칠과 소뇌가 이렇게 네 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줄기가 있을 때 대뇌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게 미들 세레벨라 피넌클 타고 들어오겠죠. 요 들어오는 이 섬유가 모시 파이버가 되겠죠. 클라이밍 파이버다라고 이야기를 요 척수에서도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인페리어 세레벨라 피던걸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가 무슨 파이버가 된다고? 모시 파이버다라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모시 파이버가 되고 클라이밍 파이버는 뭘로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인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를 통해서만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 파이버는 무슨 파이버다? 클라이밍 파이버다라고 이야기를 클라이밍 파이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합쳐진다? 프루킨제 레이어, 프루킨제 셀에서, 프루킨제 뉴런에서 서로 만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프루킨제 셀이 어떠한 모양을 띠냐 보니까 프루킨제 셀은 굉장히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많은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서로 섬유들을 받아서 여기에서 비교 측정을 할 수 있더라. 가지가 많다는 건 연적을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조상 오차를 발견할 수도 있고 오차를 수정할 수도 있는 이러한 역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게 되니까 그라뉼라 셀 레이어가 있을 것이고 프루킨제 셀 레이어가 있고 모르큘라 셀 레이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루킨제 셀 레이어는 2층에서 어디까지? 3층까지 연결이 돼 있죠. 또 구조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자층이죠. 모르큘라 레이어 분자층이 이렇게 존재해 있고 그 다음에 프루킨제 셀 레이어가 프루킨제 셀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은 분자층까지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이 그라뉼라 셀 레이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연결을 할 때 그라뉼라 셀과 연결이 되는 것 모시 파이브가 들어오면 그라뉼라 셀과 연접을 하고 모시 파이버인 경우에는 그라뉼라 셀과 연접을 하고 이 그림은 다음에서 나옵니다. 그라뉼라 셀 모시 파이브가 들어오면 그라뉼라 셀하고 연접을 하고 이 그라뉼라 셀은 누구하고 프루킨제 셀하고 연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바로 쭉 올라가 가지고 모르큘라 셀 레이어에 무슨 섬유하고 파레렐 파이버하고 연결합니다. 평행 섬유와 연접을 하는 겁니다. 평행 섬유하고 모시 파이버가 들어와서 맨 밑에 층에 있는 그라뉼라 셀하고 연접을 하고 이 그라뉼라 셀은 파레랄 파이버하고 연접을 해서 이 파레랄 파이버가 누구하고 갑니까? 여기에서 누구하고 연접을 한다?
프루킨제셀하고 연접을 하는 겁니다. 프루킨제셀하고 연접을 하는, 그러니까 모시파이브가 들어오면 맨 밑에 게 그라뉴라 셀하고 연접을 하고, 이 그라뉴라 셀은 2층에 있는 프루킨제 셀을 거치지 않고 위로 바로 올라서 모르큘라 레이어에 있는 파레랄 파이브하고 연접을 해서 쭉 가가지고 이렇게 프루킨제 셀 가지하고 연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접을 하면서 아주 심플한 연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플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심플 스파이크를 일으키죠. 심플 스파이크를 탁 일으킵니다. 타닥 이렇게 일으킵니다. 심플 스파이크를. 자 보세요. 다시 모시파이브가 들어왔어요. 모시파이브가 들어오는 거, 모시파이브의 섬유다 그러면 대부분의 섬유들이죠. 지금 손의 거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섬유들이 모시파이브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맨 밑에 1층에 있는 그라뉴라 셀하고 연접을 합니다. 그라뉴라 셀은 위로 쭉 올라와서 모르큘라 레이어에 있는 파레랄 파이버하고 연접을 해요. 모르큘라 레이어에 있는 파레랄 파이버가 프루킨제 셀하고 아주 1대1의 연접을 심플하게 탁 연접을 합니다. 심플하게 연접을 이렇게 탁 일으키면, 심플하게 연접을 일으키는데 이 일으키는 요 안에 있는 정보는 무슨 정보가 심플하게 탁 일으키겠습니까? 요렇게 들어온 이 정보는 어떤 정보가 탁 일으키겠어요? 대뇌의 움직임의 계획의 정보가 들어오겠죠. 모시파이브 타고 들어오겠죠. 대뇌에서 모시파이브하고 들어와갖고 그라뉴라 셀을 통해서 파레랄 파이브에서 프루킨제로 딱 갈 때 한번 탁 일으켜요. 그리고 또한 무슨 정보가 다시 또 일으키겠습니까? 척수에서 들어오는 정보 있겠죠. 척수에서 들어오는 3가지의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그게 실제 움직임의 정보죠. 실제 움직임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루킨제 셀에서 움직임의 계획의 정보와 실제 움직임의 정보가 프루킨제 셀에서 탁 만나겠죠. 만나요, 안 만나요? 그렇죠.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니까 서로 탁 만났는데 프루킨제 셀에서 보니까 실제 우리가 움직임의 계획한 거하고 실제 움직임을 서로 한번 탁 비교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정보 그대로에서 싹 사라지겠죠. 이상이 없으니까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겠죠.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해보, 단순 비교를 탁 해보니까 뭔가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보, 이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 보내냐? 요 정보를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브레인스템의 메둘라에 있는 임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로 프루킨제 셀에서 임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로 보내버립니다. 1대1로 탁 해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조금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섬유의 정보를 임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로 보내서 임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가 다시 들어오게 만듭니다. 다시 들어와서 프루킨제 셀을 어떻게 한다? 뒤돌아감게 만들어버립니다. 클라이밍 파이버를 타게 만들어버리죠. 왜 손의 프루킨제 셀은 왜 여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다시 임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로 왜 다시 보내겠어요? 클라이밍